안녕하세요, 알파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드웨어 소식이 아닌 소프트웨어 소식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실 때 브라우저로 크롬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기존의 대세였던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비교하여 크롬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웹 브라우징 속도가 빠르고, 두 번째로 즐겨찾기와 설정들을 동기화시키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데스크탑 등 기기에 상관없이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하기만 하면 자신이 사용하던 인터넷 환경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크롬만의 확장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드블럭, VPN, 노트 프로그램 등 많은 확장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크롬 브라우저만 가지고도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서 말한 세 가지 이유 중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고르라면 아마 애드블럭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 광고가 거슬릴 때가 매우 많은데, 단순히 옆에 배너 광고처럼 보여지기만 하면 다행이지만 팝업이 뜬다든지 화면의 절반 이상을 가리는 광고가 뜬다든지, 또는 갑자기 영상 광고가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생되어 소리에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고를 주수익원으로 삼는 뉴스, 신문 사이트들에서는 이런 광고가 특히 더 많이 보이고, 일부 광고들은 종료하는 버튼을 숨겨놓거나 마우스를 올리면 버튼의 위치가 변경되어 광고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인 애드블럭은 이런 광고들을 차단하여 사용자들이 보다 쾌적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심지어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방금 말한 광고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 시작 전에 나오는 광고들까지 차단해주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공짜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구글이 크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드블럭 확장 프로그램을 없앨 것이다 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애드블럭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uBlock Origin, uMatrix의 개발자인 레이먼 힐은 특정 크롬 API의 업데이트로 인하여 애드블럭 프로그램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구글이 새롭게 공개한 Manifest Version 3 문서에서 기존의 웹 리퀘스트 API를 사용하여 광고를 차단하던 방식에서 새로운 Declarative Net Request API를 사용하도록 수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존의 웹 리퀘스트 API를 사용하는 방식은 외부 확장 프로그램들이 네트워크 요청을 중간에서 수집하여 수정, 재전송,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 과정에 외부 확장 프로그램이 개입되게 되면 크롬의 웹 브라우징 속도는 저하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롬에서 사용자의 요청을 전송하면 웹 리퀘스트 API를 사용하는 외부 프로그램들에게 해당 정보를 알려주고, 외부 프로그램은 그 정보를 가지고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작업들은 매우 느릴 수 있으며, 크롬에서는 외부 프로그램에서 작업이 끝날 때까지 대기한 후 결과를 받아서 브라우징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웹 요청이 수정, 재전송 또는 차단되지 않더라도 외부 프로그램이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결과를 결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의 요청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인터넷 브라우징 속도가 느려지게 되어 사용자의 만족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 프로그램이 사용자의 요청을 중간에서 수집하기 때문에 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텐트 블로킹 프로그램들은 앞에서 말한 Declarative Net Request API를 사용하도록 강제한다고 합니다. Declarative Net Request API는 사용자의 요청을 중간 과정에서 수정, 재전송, 차단할 수 있는 웹 리퀘스트 API와는 다르게 단지 그 과정을 관찰할 수 있게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 애드블럭 프로그램들은 자체적으로 광고를 차단할 수 없게 되고, 사용자의 요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크롬에게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작업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크롬이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칙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효율성과 속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외부 애드블럭 프로그램이 개입되지 않으므로 보안 이슈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글의 결정에 대해서 레이먼 힐은 사용자를 위하는 구글이 사용자가 아닌 자신들의 기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 라고 하며, 크롬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알고리즘을 통해 광고를 차단하므로 사용자는 새로운 필터링 알고리즘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구글은 아무래도 광고 수입이 주수익원이기 때문에 광고를 무조건적으로 차단하는 외부 프로그램을 허용하는 것은 회사의 지향점과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판매하는 입장에서 이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외부 프로그램을 인가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안 이슈와 브라우징 속도 향상까지 합쳐서 변화의 이유를 설명하니 구글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기사가 알려지고 나서 레딧의 반응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크롬 대신 파이어폭스로 갈아타야겠다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파이어폭스에 비해서 크롬이 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고, 언젠가는 파이어폭스도 이와 비슷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과연 그런 선택이 옳은 것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신뢰가 가지 않은 외부 프로그램들이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또한 구글은 IT 업계에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광고를 차단하는 알고리즘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슈가 제기된 것도 해당 외부 프로그램의 개발자의 불만과 비판에서부터 나온 것이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결정인 것은 맞지만 사용자에게는 좋은 결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이슈를 크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만, 영상 보신 분들은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통해 의견을 함께 공유해주세요.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